저는 2011년 맞선으로 남편 도경을 만났습니다. 31살이었던 제가 소도시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강사로 일할 때였죠. 도경은 35살로 서울 강북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도경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의사예요. 그러자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처 자리에 꽃을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도경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봉사활동에 열심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경이가 좋은 며느리 만나서 손녀 하나 낳아주면 소원이 없겠어. 그때는 그저 따뜻한 바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013년 아들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도 귀여워하셨지만 여전히 손녀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내셨죠. 손녀가 있으면 예쁜 원피스도 사주고 꽃꽂이도 같이 배우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경은 병원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2019년에는 병원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이었죠. 환자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예술가들과 협력한다며 의기양양해했어요. 당시에는 도경의 열정적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항상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됐고 정기적으로 작은 공연도 열렸어요. 도경은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병원만의 특색이라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도경을 보며 대견했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어루만지려는 도경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2020년,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도경은 적극 지지해줬고 자연스럽게 병원 행사에 꽃을 협찬하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한 로비 장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전시 오프닝, 공연 무대 장식, 심지어 병원 주년 행사까지.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남편의 일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뮤지컬 지망생이라는 젊은 여자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예쁜 아이였죠. 화환에 달린 카드를 보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도경 오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연우 올림. 연우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무엇보다 오빠라는 호칭이 걸렸어요. 병원 원장을 오빠라고 부르다니. 저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장님과 어떤 관계세요? 연우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예요. 도경에게 물어보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표현이야. 친근하게 하라고 했더니 오빠라고 하네. 그때 홍보팀장 설아가 거들었어요. SNS 시대에는 친근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딱딱한 병원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좋죠.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축하 화환 카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평소 영수증이나 중요한 서류는 다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냥 기록용이었죠. 연우는 그 후로도 가끔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공연 연습이나 환자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했어요. 젊고 밝은 아이라 환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경이 하는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2024년 들어 도경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학회가 있어서 오전만 참석하고 온다는 말이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학회라고 하면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말이죠. 오전 세션만 듣고 올게. 오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식을 들고 깜짝 방문하면 도경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여보가 왜 여기 있어?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남편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상해. 농담처럼 말하면 도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에 자연스러운 도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지출을 발견했어요. 호텔 스파 멤버십 결제, 산부인과 예약금 이체. 도경에게 물어보려다가 관뒀습니다. 아마 병원 행사나 접대 관련이겠죠. 의료진들 워크샵도 하고 협력업체와의 미팅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찜찜한 마음에 영수증들을 더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애매한 지출들이 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경이 또 오전 학회라며 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학회만 다녀오는 걸까?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믿어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2024년 가을,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민도경 원장님 부인이신가요? 긴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했던 장미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퇴사했고요. 장미라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도경이 직원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자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한데 원장님께서 예술인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특정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시더라고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인께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연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분유랑 기저귀 살 돈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분유와 기저귀라니. 연우가 아이를 낳았나 싶었어요. 연우야, 무슨 일이야? 아이가 있어. 제가 묻자 연우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에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아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 일단 돈을 보내드리고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연우는 정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것 같은 여자 아기였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연우야, 아빠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 아이 아빠는 민도경이에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도경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미 아내와 이혼했다고, 부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총각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돌았습니다. 도경이 저를 두고 총각 행세를 했다고요? 언제부터야? 제가 물었어요. 작년 초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예술치유 프로그램 때문에 만났는데 점점 자주 보게 됐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도경이는 어땠어? 연우는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낙태하라고 했어요. 안 되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번호도 바꿨나 봐요. 병원에 가면 홍보팀장 설아가 나와서 원장님은 바쁘시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펼쳐놨어요. 축하 화환 카드, 병원 영수증들, 카드 명세서, 미라가 말한 정기 이체 내역, 시간 순으로 정리하니 명확해졌습니다. 도경의 오전 학회 패턴과 연우와의 만남 시기가 일치했어요. 호텔 스파 멤버십, 산부인과 예약금, 그리고 예술인 지원비라는 명목의 정기 이체,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그날 밤 도경이 돌아오자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연우라는 아이 알지?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가 당신 딸을 낳았어. 도경은 발끈했어요. 누구 말을 믿는 거야? 그런 애들은 돈이 목적이야. 스토커 같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거든요. 도경이 아무리 부정해도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연우와 상의해서 친자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연우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거든요. 몇 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일치. 도경이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결과지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경과 대면하기 전에 먼저 시부모님께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보더니 말을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결과지 성별란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여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토록 바라던 손녀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손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과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도경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입 다물어. 의사 자격 운운하지 마라. 서아야, 내가 옳다. 우리 도경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의 말에 도경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손녀를 한번 보고 싶어.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손자 며느리의 배신으로 생긴 아이지만 동시에 그토록 바라던 손녀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도경과의 대화는 끝났어요.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간 소송까지 준비했어요. 다행히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는 물론이고 미라가 건네준 회계장부 사본도 있었어요. 장부를 자세히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술인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연우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협찬 계약서에는 홍보팀장 설아의 사인도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 모든 걸 은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증거였죠. 연우와 상의했어요. 위자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론전에 나서지 말자. 법적으로 정리된 후에 진실을 알리는 게 좋겠어. 연우도 동의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좋을 게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이혼과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 도경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법원도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연우가 움직였어요. 병원 앞에서 손으로 직접 쓴 플래카드를 들고 섰습니다. 저는 민도경 원장과 불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원장은 저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했고 임신 후에는 합의금을 주겠다며 잠수를 탔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장문의 글이 올라왔어요. 연우가 직접 쓴 사실 확인 글이었습니다. 도경의 거짓말,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홍보팀장 설아의 은폐 동선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병원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떠나갔고 직원들도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경은 결국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부모님도 도경과 법적으로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경의 부모가 아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경은 가정과 직업, 그리고 평판까지 모든 걸 잃었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모든 걸 파괴했죠. 시부모님은 손자와의 만남은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완전히 배제하셨어요. 손자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단호하셨습니다. 연우와 아이도 가끔 시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손녀를 마침내 얻었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신 것 같아요. 저는 꽃집을 확장했습니다.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클래스를 늘렸어요. 특히 아이와 함께 만드는 미니 부케, 강좌가 인기예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꽃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축하 화환 카드에 도경 오빠라는 글씨를 그냥 넘겼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지어진 행복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 위에 꽃을 얹듯이 제 삶 위에도 다시 향기를 얹고 있어요. 도경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엄마가 더 밝아진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엄마의 진짜 행복을 금세 알아차리죠. 꽃집 문을 열 때마다 향기가 퍼집니다. 이제 그 향기는 제 것이에요. 누구의 거짓말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진짜 제 삶의 향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